안녕하세요. 토플 라이팅 손다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2강에서는요. 드디어 독립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동안 여러분들 통합형 하신 거 그냥 안녕 하지 마시고 계속 외우시면서 이 강의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라이팅 섹션에서 두 문제 있었잖아요. 통합형은 우리 이제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문제 유형인 독립형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제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독립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작성을 하셨을 때 어떤 구조로 보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에세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점수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외워서 빠르게 끝내실 수 있는 서론과 결론 작성법을 오늘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 독립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논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잡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형 문제 풀어보실 준비가 됐나요? 자, 일단은 그래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읽고 사실은 바로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 딱 떠올린 다음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A4 용지가 시험장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이 짧으면서도 조금 길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머리에서 조금씩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것은 꼭 적어놓기. 자, 그리고 독립형 문제에서는요. 통합형 문제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300자 이상의 글을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독립형 에세이는 나의 주장을 이렇게 적어주는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나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너무너무 많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 어휘의 반복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는 절대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계속 같은 문장을 단어 수를 채우기 위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는 점수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키를 몇 가지만 조금 잡아드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을 파악을 하시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문제는 크게 보시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 유형은 agree, disagree, 동의, 비동의 문제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preference, 선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차이냐면은 선호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랑 B 중에서 뭐가 좋아요 해서 prefer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Which do you prefer? 이렇게 물어보는 거. 세 가지 초이스가 나오는 경우는요. 너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초이스가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여기서 실제로 1번, 2번, 3번 주는 초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초이스 문제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80% 이상의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 게 동의, 비동의 문제입니다. 자, 동의, 비동의 문제는요. 사실 엄청나게 간단해요. 문장이 하나가 딱 주어지고요. 이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비동의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형 파악하는 건 브레인스토밍의 첫 번째 단계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3초, 5초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문제의 주인공? 갑자기 이게 뭐야? 나 소설 써?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할 때 어떤 논리를 어떻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주인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의 주인공은 I,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요? 제 에세이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가끔씩 아이들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많이 나오는 주제,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workers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얘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I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이래, 나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I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채점자가.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어때요? I 입장이 아니라 성인의 입장으로 글을 써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논리가 사실은 어그러지게 되면서 오프토픽, 그러니까 논리가 안 좋은 리미티드 글로 떠가지고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을 뭐야 소설틱해, 유치해 하지 마시고 얘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문제의 주인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무슨 소린지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페이지 25쪽을 보시면 diagnostic test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 direction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Read the question below. You have 30 minutes to plan, write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Minimum of 300 words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제한 시간과 쓰셔야 되는 단어 수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미니멈 최소한의 300자 이상의 글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저 250자밖에 못 써가지고 위에 있던 문장 그냥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거 적었어요. 하면요 여러분들 250자의 글이 어휘 반복이 안 되는 250자의 글이 같은 어휘 계속 반복해서 쓴 300자의 글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세모를 쳐놓을게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30분밖에 없다. 시간이 촉박해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나오는 표현인데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유형 찾는데 몇 초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3초? 5초? 이렇게 얘기했죠. 왜일 것 같으세요? agree, disagree 나왔잖아요. 그럼 유형은 사실은 우리는 찾아봅시다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제를 보기 앞서서 여기 뒤에 덧붙여져 있는 말도 볼게요.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s.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시잖아요. 보지 마세요. 그렇죠? 시간 아까워요. 30분 계속 띡똑띡똑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집중한다? agree, disagree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만 읽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문제만 따로 이렇게 딱 뽑아놨는데요. 유형과 주인공을 찾아보세요. 우리 유형은 사실상 쉽게 찾았고요. 주인공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일단 소리내어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주인공을 떠올려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Ready, set, go. Cooperating well with others is more important today than it was in the past.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유형은 사실상 여러분들 요걸로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온점이 딱 찍혀있잖아요. 문장이 주어지면 무조건 뭐다? agree, disagree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question이 주어졌잖아요. Do you agree or disagree? 자, 그래서 유형은 빠르게 파악을 했고요. 자, 우리 주인공이 있는데 오늘 이 문제에서 주인공이 2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개의 분류의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people these days라고 얘기하면 얘는 무슨 소리예요? 요즘 날의 사람들 하면서 제가 versus 비교했죠. 누구랑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people in the past, 과거의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cooperating well with others is more important today. 요즘 날에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agree를 했을 때 나의 주인공은 누군 거예요? 요즘 날의 사람이겠죠. disagree를 했을 땐 우리가 중점적으로 계속 그 시점을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people in the past. 그쵸? 그러니까 나의 주장에 따라서 주인공이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agree를 하면은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점으로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disagree를 해야 될 것 같아 하시면은 시점이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누구의 시점으로 가야 돼요? 과거 사람의 시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서 논리를 전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은 뭐지?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문제를 풀어보실수록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주인공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간단하게 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에세이 문단의 구조, 에세이 스트럭처를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통합형 에세이를 쓸 때도 네 문단으로 썼어요. 기억나시죠? 네 문단으로 썼는데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서론, 나머지 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본론이었어요. 메인 포인트를 요약하는. 결론을 썼었나요? 기억나세요? 결론 절대 안 썼죠, 여러분들. 결론은 쓰시는데 1초라도 낭비하면 안 돼요. 통합형에서. 자, 근데 독립형을 딱 보니까 여기에서도 네 문단이에요. 그렇죠? 1, 2, 3, 4 칸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우리가 통합형에서 쓴 것처럼 서론이 들어가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본론 1, 본론 2가 들어갔어요. 자, 마지막을 보니까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론과 결론이 있는 에세이를 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서론은요, 에세이에서 너무 중요해요. 독립형 에세이에서 너무 중요하고 통합형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독립형 에세이에서는 여러분들 서론을 안 적으시잖아요. 그럼 오프토픽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우리 20점 아예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한 문장으로 드릴 거예요. 한 문장. 그죠?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서론이 너무 중요해요. 결론은 한 문장밖에 안 돼요. 얘네 둘은 외웠다가 여러분들이 3분 안에 끝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왜 자꾸 몇 분 안에 끝내라 그래 하시면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머지 27분 어디다 써요? 여기다 쓰셔야 돼요. 우리의 점수는 다 어디에서 나온다? 본론에서 나온다. 본론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채점자야, 나 이 문제를 읽었는데 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글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의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 어떤 사람들은 어그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디스어그리 할 거야. 나도 알아. 나도 생각 많이 하거든. 이렇게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thesis,라고 제가 적어놨죠. 얘는 한국말로 하면 대주제문이에요. 자, 대주제문이라는 것은요. 나의 주장입니다. 주장. 그쵸? 쉽게 생각하시면 주장. 자, 그러니까 만약에 유형이 agree, disagree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agree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의 thesis인 거예요. disagree를 했으면 disagree 합니다 이렇게 적는 게 나의 thesis다.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채점자가 이 본문을 읽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agree한 거야, disagree한 거야? 자기가 추측을 안 하고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론의 중요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본론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는 이제 본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좀 색깔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주홍색과 그런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눠봤는데, 자, 주황색은 뭐냐면 소주제문과 객관적 설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얘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논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논리의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소주제문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적 설명보다도 더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 얘는 나의 주장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는 이유이자 결론이라고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결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말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왜냐면 제가 만약에 꽃을 그리게 되면 꽃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좀 관찰을 하고 색깔도 이렇게 예쁜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면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사람을 좀 스트레스 해소시켜 줄 수 있거든요. 저희는 기승전결, 결론을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서양식 글쓰기는요, 결론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주제문이라는 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요, 아무래도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하나의 그런 물체를 이렇게 보고 색깔도 좀 음미하고 그러면서 조금 뭐 안정된 마음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설명이 같이 붙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소주제문과 객관적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논리를 다 증명을 한 다음에 예시, 얘는 예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예시로 증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동생이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 있어요. 페인팅, 유화 그리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있어요. 이러면서 이 친구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얘기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서 설명으로 들어가요. 일반적인 사실로 설명을 한 다음에 심지어 예시까지 있다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형 문제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논리를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부분은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조금 해결을 할 거고 그거는 저희가 다음 강의에 제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논리를 우리는 설명을 해주는 게 본론이다. 이 본론은 우리는 2개만 쓴다. 자, 제가 여기다 3번째 본론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학생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본론을 1번, 2번 쓰다가 단어 수가 부족하니까 3번 본론까지 가야지 third 하시거나 finally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논리는 3개까지 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오프토픽, 무논리의 글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2개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본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완벽한 서론 쓰기, 서론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서론은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3문장, 그쵸? 문제를 언급하시면 되고요. 의견을 인정한 다음에 thesis, 나의 대주제문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서론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문장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무조건 외웠다가 보시면 지금 파란 부분 있죠. 파란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it is of importance to consider whether 문제 or not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is of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 전치사가 붙으니까 뒤에는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명사. 그쵸? 자, 그러면 얘 무슨 뜻일까?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it 같은 경우에는요. 가주어고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요? to consider 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진짜 주어는 사실 여기 뒤에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할 때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 주어예요. 동사는 is of입니다. 자, 우리 비동사는 뭐뭐이다인데요. 뭐뭐이다에다가 of란 전치사가 붙으면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문제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것은 가집니다. 무엇을요? 중요성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선생님 저 이거 is of 이거 더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하시면요.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요. it is important라고 쓰셔도 돼요. It is important,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투부정사로 적어주시면 돼요. To consider whether 문제 or not 이렇게, 그죠? 그래서 편하신 걸로 가시되 여러분들 제가 템플릿을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it is important 투부정사 쓰실 수 있죠. 그쵸? 근데 요거는 오히려 생소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소한 거를 외웠다가 재빠르게 들어가면 우리 점수에는 어떻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of 빼놓지 않고 꼭꼭꼭 넣을 수 있게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자, 2번째 문장 볼게요. This is an intriguing questio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on이라는 관사가 붙어야 돼요. 자, 그리고 intriguing이 뭐예요 하시면요. 얘는 흥미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흥미로운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흥미로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주어 동사로 언급한 문제가 흥미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풀고 있어요. 한 문제 풀어보고 있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관사 on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his is an intriguing question because 왜냐하면 opinions 그러니까 주장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agree 쓰지만 딴 사람들 disagree 쓸 수 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opinions regarding this issue 이 이슈에 대한 이 question에 대한 이 의견들은 can differ 다를 수가 있어 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자,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each individual's perspective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또 잡아드릴게요. each 뒤에는 항상 어떤 명사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단수명사, 단수명사가 붙는다. 그러니까 individual도 단수, perspective도 단수 이렇게 S 복수 형태로 넣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as far as I'm concerned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I think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에세이에서 I think, I believe 이런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I think 여러분들 아기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유치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고급지게 as far as I'm concerned 라는 표현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미드 같은 거 보시잖아요. 특히 의학 미드나 조금 이제 법률 관련된 그런 미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조금 더 이렇게 근엄하게 표현할 때 as far as I'm concerned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오늘 딱 배우시면요. 다음번에 미드 보실 때 이거 표현 들리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빼먹지 않아야 되는 거 네모 표시 또 해드릴게요. 비동사 진짜 많이 빼시니까 빼지 않도록 한다. 자, 그래서 얘는 I think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I think 하지 마시고요. As far as I'm concerned, I am for the statement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I am for 하시면요. I agree with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항상 동의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동의합니다 라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잘 보이게 적도록 할게요. 자, disagree with 라는 표현은요. 비동사에다가 am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am. 그쵸? against를 적어주시면 돼요. I am against.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disagree 합니다 라고 했을 땐 I am against the statement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요. I agree with the statement. I disagree with the statement 쓰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서 because of several reasons 해서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변형 없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어디가 변형이 된다고요? 나의 주장과 그 다음에 문제는 항상 변형이 되겠죠. 항상 주어 동사로 들어가는 문제만 바뀐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배워봤으니까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읽어봅시다. Ready, set, go. It is of importance to consider whether 문제 or not. 그러면서 this is an intriguing question because opinions regarding this issue can differ depending on each individual's perspective. As far as I'm concerned, I am for the statement because of several reasons.까지. 자, 얘는 여러분들이 얼마 만에 쓰셔야 되냐?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세 문장이니까 3분 안에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서론을 배워봤는데 아까 봤던 문제 있죠? 요 문제에 대해서 서론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응용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를 풀어보실 때 얘 3분 안에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여기서 멈춤해 놓으시고 여기 제가 템플릿을 띄워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요 문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 am for인지 I am against인지 이 문제에 내가 agree 하는지 disagree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요거 잠시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멈춤을 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다 쓰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whether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문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paraphrasing 하려고 하시면요. 머리가 더 아파요. 그냥 요 그대로 적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자체가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남들과 협력하는 것은 요즘 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에 이게 조금 예쁘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it을 해석을 하지 않고 to 부정사 먼저 해석을 합니다. 남들과 협력하는 것은 요즘 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우리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언급해 준 거예요. 채점자야, 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글 쓸게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내 주장 펼치기보다는 나 생각 많이 했어 라는 표현으로다가 우리 아까 배워봤던 외워서 쑥쑥 들어가는 문장 들어갔다. 자, 그러면서 as far as I'm concerned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I am for 이라는 표현이나 반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I am against 라는 표현을 쓰시면
끝내시면 된다 그랬죠. The statement because of several reasons 하시고 끝내셨으면 됐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쓰신 글이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of라는 전치사가 꼭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each 뒤에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단수 명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마지막 비동사가 as far as I am concerned라고 적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잘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서로는 너무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점수가 더 잘 쓴다고 더 길게 쓴다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막 오타가 나 있고 이런 것들 다 빠져가지고 문법적인 오류를 냈어요. 채점자가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이 사람 영어가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다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론을 배워봤는데 당연히 우리 결론도 배워봐야 되겠죠. 결론은 상대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taking everything into account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어요. 그죠? 자, take everything into account 했을 때 이 표현 take into account 라는 표현은요, 동의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consider이에요. consider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헷갈려요 하시면요,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자, to summarize, 요약하자면 to conclude 혹은 in conclusion이라고 해서 결론 짓자면 결론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제가 문단의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어디 쓴다 그랬어요? 서론, 본론, 결론 맨 마지막에 한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본문을 고려했을 때, 본문을 요약하자면, 본문을 결론 짓자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다? 제가 여기다 좀 표현한 부사 중에 strongly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강하게 어떻게 한다? 동의한다 혹은 비동의한다. 이건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실 거고 뭐에? that 이하에. 근데 that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문제를 또다시 한번 주어, 동사, 그러니까 절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나는 동의해요, 비동의해요 하면서 무엇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본문 1과 본문 2에서 언급한 내용 때문이겠죠. 자, 그러니까 뒤에 붙은 게 because of the reasons I mentioned above 해서 내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유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이 한 문장을 얼마 만에? 1분 만에 쓰시면 된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문장이라도 그래도 take into account 자체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다 드린 거예요. 미리 바꿔 놓으세요. 결론은 사실은 점수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에세이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싫다 하시면 나는 그냥 요약하자면 to summarize 혹은 in conclusion 해서 내가 쉬운 결론을 만들어 놓으시고 얘는 제가 1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서론과 결론은 3분 안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서론이 3문장이고 결론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총 4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26분, 25분 정도를 우린 계속 에세이 쓰는데 투자를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배워봤는데 그럼 얘도 적용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요 문제를 우리가 결론에다 응용한다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또다시 한번 요거 템플릿 보시면서 혹은 내가 바꿔놓은 전환어를 사용을 해서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빠르게 결론 쓰시고 저랑 같이 샘플 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ing everything into account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우리 to conclude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I strongly agree that 하시면서 제가 여기서 또 바꿨어요, 여러분들. 왜냐? 우리 서론에서 아까 이거 그대로 썼잖아요. 근데 보니까 cooperating well with others is more important 이렇게 얘기 나왔죠. 이거 왠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다가 it is more important 하고 to cooperate well with others today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it was in the past 해서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셨으면은 아무래도 편하게 이렇게 paraphrasing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어도 괜찮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because of the reasons I mentioned above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됐다. 자, 그래서 결론까지 이렇게 봤는데 서론이랑 결론 오늘 보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서론이랑 결론은 저희가 독립형 에세이를 보면서 보지는 않을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제가 잡아드릴 때 agree죠, disagree죠 이렇게만 잡아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혼자 스스로 4분 안에 혹은 3분 안에 이렇게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빠르게 쓰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론 결론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115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유형 찾으세요, 주인공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글로써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잡으면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주인공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질문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30분밖에 없어. 어떡해. 그냥 대충 왜 해석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잘못 파악해서 글을 아예 잘못 써버리면 어때요? 무논리의 글이 되면서 오프토픽이 뜨게 돼요. 그러면 점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는 생각을 정리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라인을 작성해야 된다. 제가 아까 적었어요. 말씀드렸어요. 적어 놓으세요. 왜냐? 30분 안에 우리 생각 다 날라가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질문 파악하고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답변을 작성합니다. 요거는 에세이를 쓰세요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5쪽에 보시면요. 요렇게 큰 틀 외에도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부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제가 너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글쓰기 쉬운 주장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agree랑 disagree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나한테 더 쉬운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 어떤 주장이 쉬운 건지 저한테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자,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변화가 있는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자, 변화가 있는 주장이 왜 쉽냐면은 변화가 없는 거는 우리가 이래 하면서 세상의 진리나 혹은 일반적인 사실을 완전하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요. 추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상이라고도 할게요. 그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상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남들과 협력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나한테 좋았는지 싫었는지 그게 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협력하는 게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 예시를 쓰면은 조금 더 쉬워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협력해본 적이 없어요. 남들과.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 조금 더 중요했겠다. 왜냐면 요즘 날은 별로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디서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봐줄 때 변화가 있는 주장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제 preference, 선호도에 맞춰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장에 따라서 뭔가 주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항상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이거는 아까 앞전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주인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시를 조금 드렸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 얘기, 그 다음에 직장인들, 그리고 심지어 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놔 드릴게요. 주인공이 우리가 에세이를 쓰지만 우리라고요? 아니라고요?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에세이를 쓸 때 아무래도 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쓰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한 시간 30분 중 5분을 아까 했던 것처럼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를 떠올린 다음에 주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종이에다 적어 놓고
글로 옮기는 시간이겠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5분을 제가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제한 시간이에요. 리밋을 걸어 놓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은 저랑 같이 풀어보실 때는 아유 선생님 저렇게 썼네, 아유 쉽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서 논리가 전개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또 하시려고 종이를 탁 바라보시면서 적을 준비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 답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가지고 좋은 논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는 시간 15분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 에세이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은 논리가 빠르게 따닥 생각이 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더라도 그냥 하나의 논리 가지고 일단 글을 쓰기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이자 제한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들 의견은 최대 2개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는 아까 본문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3개까지, 4개까지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목표하시는 라이팅에서 20점 이상 넘을 수 있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 2개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 떠올라요 하시면 1개만 떠올리셔도 너무너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잡았을 때 아까 문제도 나는 브레인스토밍이 조금 안 되던데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조금 치팅키, 그러니까 뭔가 해법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예쁜 그림과 함께. 그래서 보시면 6가지 핵심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 이 6가지 논리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얘 되네? 이렇게 되시면 그걸로 글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6가지 핵심 논리를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문제에 오락거리,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활동이 있을 때 그거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해줘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락거리 외에도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심지어 돈 많이 쓰는 게 좋아, 그냥 모으는 게 좋아 했을 때 돈 펑펑 쓰는 게 좋아. 왜냐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거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분 전환 요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 왕관 표시를 해놨어요. 자, success라는 표현인데요. 성공이에요, 성공.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추후에 풀어나가면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요. decent job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 관사까지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decent 하면 좋은 이란 뜻이에요. 좋은 직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성공 좋은 직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공에 진짜 많은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복한 거,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제가 얘를 하나로 딱 줄여놓은 거예요. 취직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직장이 있는데요 하셔도 그냥 취직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논리가 진행이 되면 되고요. 얘는 뭐냐면 성공에 도움되는 새로운 정보나 혹은 경험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요 논리로 이끌어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조금 더 큰 틀로 바라보는 건데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코노미 하면 무슨 뜻이에요? 경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돈이 돌고 돌아요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그쵸? 이 일자리가 생기면은 소비가 생기고요. 그쵸? 소비 이렇게 적을게요. 자, 소비가 생기고 그래서 자본이 유입이 돼요 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금전적인 이득이 사회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변화인데 얘는 조금 사회적으로 큰 틀을 바라보고 있다. 자, 우리 네 번째에서 보시면요, relationships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관계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얘는요 2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건강해질 때라는 표현이 나왔죠. health 같은 경우엔 사실상 얘는 저랑 여러분들이랑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단어만 잡아드릴 거예요. 자, 우리 면역체계라는 명사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얘는 immune system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운동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시면요.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요? 건강해지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은 면역 체계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stronger immune system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metabolism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신진대사라는 뜻입니다. 자, 신진대사가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빨라져요. 올라간다고 또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이거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시면요. 우리가 빨리 뛸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빨리 뛸 때 숨이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그게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게 왜 좋아요 하시면요. 이게 신진대사가 빨라져서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active, 활기가 차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명사 두 개만 알고 계시면은 얘는 설명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따로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게 technology 해서 기술입니다. 그죠?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표현할 때 우리 기술 사용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convenient, 편리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전자기기나 기술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편리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success, economy, relationship, health,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convenienc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랑 같이 이번 이 80인강 동안에는 요 5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쉽게 쓸 수 있을지 템플릿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틀의 6가지 치팅키를 머릿속에 가지고 넣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재빠르게 논리를 꺼내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6개의 논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봤던 요 문제에 대해서 이 6개 중에서 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있나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브레인스토밍을 잠깐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안 떠올라요 하시면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얘를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 아까 그 6가지 핵심 논리에서 2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그거는 언제 나올 수 있어요? agree.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글쓰기 쉬운 주장은 agree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안타깝게도 reading 섹션이나 listening 섹션처럼 writing이랑 speaking 섹션에서는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문제가 뭐였어요? 요즘 날의 사람들한테 중요해? 과거의 사람들한테 중요해? 라고 물어봤어요. 뭐 하는 것이? 남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요즘 날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요즘 날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어땠는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날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더 쉬운 주장이 agree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부모님이나 혹은 할머니들이랑 혹은 세대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패스트가 더 쉬운 것 같아요. disagree가 더 쉬운 것 같아요 하면 그것도 맞는 논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요즘 날의 사람이니까 어귀로 가시고 자, relationship이 얘기가 나왔어요.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관계를 떠올리실 때 여러분들 요즘 날의 사람들이 조금 관계에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친구랑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로 무관심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삶을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과 협력하는 게 요즘 날에 더 중요해졌어. 왜냐면 과거에는 그냥 진행되던 일이었거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spend time together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시면 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convenience를 썼어요. 여기 어디에도 기술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이 문제에서 특성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현재랑 과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교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은 우린 현재가 좋다 그랬거든요. 자, 현재가 좋다 그랬을 때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사회의 변화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사람들보다 요즘 날의 사람들이 조금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무관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보내면서 협력을 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라는 사회적인 변화를 하나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랑 현재랑 비교를 했을 때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술의 변화예요. 기술.
여러분들 지금 이 인강을 듣고 계시는 것도 사실 컴퓨터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토플 라이팅을 배우는 이 순간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틀로 이제 우리가 논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얘기하면은 그러면 코어퍼레이션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뭐 있어요? SNS 있죠. 근데 실제로 에세이 쓰실 때는요, SNS라고 서양에선 줄여 쓰질 않고 얘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거나 소셜 미디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트,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없었는데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코어퍼레이션이 더 중요해졌어. 이런 논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6가지를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다 딱 넣고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잡아갈 논리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사회적 변화? 일단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릴레이션십. 두 번째 기술? 그럼 바로 컨비니언스.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치팅키를 꼭 머릿속에 넣어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형 에세이에 대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이렇게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차차 배우실 건요. 이런 논리 잡는 법도 분명히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에세이를 300자 이상 30분 이내에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본문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는지 그리고 차차 배워갈 게 템플릿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론이랑 결론은 무조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다이애쌤의 6가지 치팅키를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또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독립형 에세이를 써보는 첫걸음을 해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독립형 에세이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통합형 문제 계속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딩 지문과 리스닝 지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paraphrasing하는 유를 또 유로 만드는 거였는데 독립형 에세이 문장 보니까 어떠셨어요? 한 문장 주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0자 이상을 쓰셔야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에세이에서 서론과 결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법을 조금 배워봤는데 서론과 결론은요 완벽히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채점자에게 나 영어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히 외우신 다음에 쓰셔야 된다. 자, 우리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다? 3분에서 4분 내로 우리 서론과 결론은 마무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주장은 글쓰기 쉬운 주장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쉬운 주장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변화가 있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자, 왜냐? 변화를 그냥 우리가 예측하면 되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무래도 나의 선호에 맞는 이제 주장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cooperating well with others가 요즘 날에 중요해, 뭐 과거의 사람들에게 중요해 라고 했을 때 나의 선호는 내가 요즘 날의 사람이니까 요즘 날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쓰시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주장을 왜 쉬운 주장을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30분밖에 주어지지 않고 요거는 무조건 끝내야 되는 에세이이기 때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적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분의 제한 시간을 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한 시간을 제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항상 어떻게 적으면서 그쵸?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소설틱하게 설명이 드렸지만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맞는 주인공을 생각을 하시면서 논리를 전개를 해주셔야 된다 했는데 주인공은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students 혹은 teachers 혹은 workers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애쌤의 6개의 치팅키를 빠르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은 머릿속에 꼭꼭꼭 넣어 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본문을 어떻게 하면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으니 꼭 여러분들 서론이랑 결론 오늘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